이 채널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거든요. 아무리 지난 일이라지만 그 기억이 때로는 너무나 선명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 때 이 채널은 제게 너무나 큰 힐링 장소랍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오늘 용기를 내서 사연을 쓰고 있고요. 인간 이하의 행동으로 힘들게 했던 그 사람과의 악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빠가 없이 자랐어요.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은 엄청나게 많이 싸우셨죠.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는 주방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시며 아빠에게 욕을 많이 하셨고 결국 저를 데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제가 7살 때쯤이었는데 다른 것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의 일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엄마는 저를 데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외할머니 집으로 향했는데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신 할머니는 제게 따로 불러 여쭤보셨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대답해 드렸고 할머니는 엄마를 엄청 많이 나무라셨죠. 자식도 있는데 참고 살아야 한다고요. 할머니는 엄마의 등까지 때리시면서 혼을 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야 이년아, 너까지 내 뒤를 밟으려고 하는 거냐? 네 자존심 때문에 네 딸을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라고? 이러면 네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냐? 생각 다시 해라. 네가 이러면 세상에서 너랑 네 자식만 무시당한다고? 이 애미가 살아온 길을 보고도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응? 저는 외할아버지를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엄마에게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나 봐요.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결국 저는 그때 이후로 아빠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외할머니 집에서까지 나온 엄마는 저를 데리고 식당에 취직을 하셨는데 식당 안의 작은 방 안에서 저는 홀로 인형놀이를 하고 그림도 그리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저의 국민학교 시절은 시작되었고 친구들은 제가 집이 없다면서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장난기가 많은 남자아이들은 제가 학교 후 어디로 가는지까지 몰래 뒤쫓아왔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후 다음날 학교 아이들에게 소문을 쫙 퍼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기도 싫었고 학교 생활도 엉망이었어요. 제대로 된 친구도 없었고 굳이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가끔씩 화가 나는 마음에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남들처럼 아빠랑 같은 집에서 살면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지 않고 살고 싶다고 소리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토록 강인했던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우는 엄마한테도 짜증을 낼 정도로 반항심이 가득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많이 후회가 됩니다. 저희가 얹혀 살았던 그 식당은 24시간 영업을 하셨는데 엄마는 밤낮 없이 쉴 틈 없이 일을 하셨고 그곳에서 몇 년을 살다가 반지하에 작은 방을 얻어서 엄마와 단 둘이 살게 되었죠. 이사를 했던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를 안아주셨고 엄마와 저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딸 그동안 힘들었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우리 딸이 무슨 죄라고. 엄마 울지 마. 나도 너무 미안했어. 그동안 엄마 속만 썩이고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랬어. 아니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참지 못하고 아빠를 떠나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엄마와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응? 알았지? 그런데 아빠가 엄마한테 무슨 죄를 지었어? 그게
그게 말이야. 아빠는 나중에 우리 딸이 더 크면 엄마가 말해줄게.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란다. 그러니까 너는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저는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와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저만 아빠가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아빠와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지 그게 너무 싫었고, 아빠는 제게 엄청 잘해주시던 분이었기에 보고 싶었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저는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알게 되었죠. 엄마와 단 둘이 살아서 어려운 형편인지라 대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곳 선배가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어요. 야망도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장래에 자기가 꼭 돈도 많이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남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지는 않았지만 뭔가 그 특별한 욕심을 가지고 제게 접근하는 그 남자가 싫지는 않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것도 너무 보기 좋았고요. 제가 엄마와 살면서 돈이 없어서 꿈꾸지 못했던 미래를 그 남자가 꿈꾸고 있던 것이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태까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작은 집도 하나 마련했고 중고차도 마련했다며 제게 자신이 살아온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성민씨, 저는 말이죠, 꼭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벌 겁니다. 저 지금까지 남의 도움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악착같이 일하고 돈 모아서 작지만 제 집도 하나 마련했고 자동차도 끌고 다니고 있고요. 저랑 결혼하시면 밥 굶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결혼이요? 첫 만남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미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제 직감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 도와주세요. 제 옆에서 저 도와주시면 분명히 나중에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해요. 첫 만남부터 제게 결혼 얘기를 꺼낸 그 남자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무척 긍정적인 야망을 가진 모습에 얼굴에 미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말처럼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렁찬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는 그에게 저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미래와 야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에 급급했죠. 제가 어느 날은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그 남자에게 물었죠. 저기 상철씨, 고향은 어디세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뭐 하시는 분이신지 궁금해요. 그래도 제 남자친구 부모님이시잖아요. 아, 성미씨, 그런 건 꼭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별로 궁금해할 분들도 아니고. 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상철씨 낳아주신 분이니까 궁금한 게 당연하죠. 저희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시고 저 진짜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하지만 정말 친구처럼 저랑 잘 지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상철씨도 얘기해 주세요. 아, 뭐 그냥 저기 먼 시골에 계세요. 우리 다른 얘기 해요. 다른 얘기. 성미씨, 우리 영화 보러 갈래요? 남친은 귀엽고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느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는 진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조금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막대하는 것이에요. 그 행동은 너무나 겉으로 많이 보여서 저와 다툰 적도 있을 정도랍니다. 한 번은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숯불을 날라주시는 늙은 아저씨와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하셨는데 남친은 그런 아저씨에게 너무 심할 정도로 막말을 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손님. 아이씨, 눈을 어디다 떼고 다니는 겁니까? 네? 이거 부딪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맞습니다. 손님 말씀이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그 앞을 똑바로 보고 잘 다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요? 안 부딪혔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이 무식한 아저씨가 정말 사람을 뭘로 보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손님 오해 마세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됐고,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난 이런 곳에서 기분 더러워서 밥 못 먹으니까 당신하고는 내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까 사장 나오라고 해. 무례하리만큼 늙으신 아저씨에게 함부로 말하는 남친이 저는 정말 싫었어요. 옆에서 제가 팔을 잡아당기며 그만하고 나가자라고 말을 했지만 남친은 멈추질 않았죠. 이윽고 그 식당 사장이 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짜증이 났어요. 자신이 피해를 보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했죠. 그것도 꼭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만 저러는 것 같았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분이 오빠랑 부딪힌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사과하시면 기분 좋게 알겠다고 하고 끝낼 수 있잖아. 야, 네가 몰라서 그래. 저렇게 무식하고 못 배운 것들은 한 번씩 알려줄 필요가 있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야 앞으로도 손님을 왕대하듯 하지. 뭐? 무식하고 못 배운 것들? 오빠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고깃집에서 일하면 다 무식하고 못 배운 것들이야?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잖아. 저희 엄마도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남친의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마음속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제게도 저런 행동을 할 것 같았거든요. 대판 싸움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연락도 받지 않고 있었어요. 남친은 며칠이 지나도 저와 연락이 되지 않자 급기야 저희 회사로 찾아와서 사과를 하더군요. 저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고 저희의 연애는 또 그렇게 이어져 나갔어요. 몇 번이나 헤어질까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남친을 소개시켜준 언니에게 고민 상담도 했고요. 그런데 그 언니는 세상의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그놈이 다 그놈이라고요.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찾느냐면서 제 남친의 장점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도 상철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솔직히 뭐 여자한테 막 관심이 많기를 하냐, 아니면 돈을 갖고 왕창 쓰면서 다니기를 하냐? 남자들 술 퍼먹고 돌아다니면서 돈 흥청망청 쓰고 기집질까지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렇게 보면 상철이는 진짜 양반이라니까. 좀 욕심이 많고 야망도 많다 보니까 가끔 너랑 부딪히는 거 그것뿐이잖아. 안 그래? 그래도 언니, 그게 좀 심해서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누구나 다 단점 하나씩은 있잖아. 그래도 다른 단점들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 본인이 또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럼 앞으로 고치겠지 뭐. 이 언니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친의 부모님을 뵈러 가야만 했어요. 남친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혼이 임박해서야 저를 부모님 집에 데려갔어요. 차로 3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정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저 저를 보며 웃어주시던 남친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셨는데 한없이 착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좋다 좋다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만 지내시던 분들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참을미도 심하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결혼식장에는 오지 않으셨어요. 궁금해하시던 저희 엄마에게는 두 분이 모두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셔서 먼 곳까지 차를 타고 오지 못하셨다고 핑계를 댔고요. 결국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채로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고
신혼부부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한참 있다 알게 된 건데 다른 사람들은 남편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 회사 후배와 자리를 함께 했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후배의 말에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렸으며 자신의 부모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화가 난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얘기했죠. 여보, 아까 그 후배 말 뭐야? 당신이 부모님도 없이 혼자 집도 마련하고 차도 마련하고 그랬다는 거. 당신 부모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건 그냥 뭐 말하는데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냥 넘어가자, 응? 아니, 당신 정말 이상해. 결혼식장에 오지 않으신 것도 그렇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야, 솔직히 우리 부모들 어디 내놓기 쪽팔리는 사람들이잖아. 무식하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성이 좋기를 하시냐?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이게 다 내 앞길 망치는 거라고.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나랑 우리 엄마는? 나도 고졸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나한테도 이럴 거야? 무섭다 정말. 당신이라는 사람 어떻게 자기 부모를... 깊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당분간이야, 당분간. 앞으로 내가 잘 되고 그러면 부모님 존재 다 밝히고 그럴 거라고. 지금은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야. 남편의 말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랍니까?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보아도 저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친정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이런 남자와의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아이 없을 때 이혼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완강하셨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혼을 하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무시당하고 얕잡아 보면서 특히 이상한 남자들이 많이 들이댄다고도 하셨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엄마를 업신여긴 줄 아냐고. 돈도 더 벌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곳에 가면 이혼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남자들이 득실대니까 돈 벌기도 더 힘든 것이야. 너만은 절대로 안 돼. 그냥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고 살아. 응? 엄마 살아생전 소원이야. 친정엄마는 정말 간절하게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저는 그때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흘러갔죠.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게 관심이 별로 없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라 늘 밖에서의 생활이 중요했었어요. 특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지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줄 정도였어요. 굳이 친하지도 않은데 명절이고 생일이고 다 챙겨가며 없는 돈에 비싼 명품 선물까지도 해주었죠. 반면에 조금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아는 체도 하지 않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10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은 승진도 하게 되었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런 야망가인 남편을 잘 봐주시는 몇몇 분들이 계셨기에 남편의 앞길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저희에게는 소중한 딸아이가 생겼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아이 말이죠. 저는 이 딸아이 때문에 몇 번이나 남편과의 큰 싸움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참고 또 참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자신의 시골집 부모님께 딱 한 번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친정에도 거의 가지 않았고요. 명절이고 생신이고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자신의 앞날만을 위해서 살았죠.
저는 시댁 부모님과도 잘 지내고 싶었고 친정 엄마하고도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싶었는데 남편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시댁도 안 가고 친정도 안 가면 편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다른 여자들은 시댁에 안 가고 싶어서 안달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최소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효심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분들이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랬더니 딱 맞다고 하더군요. 저와 결혼한 것도 조금 불쌍해 보이는 동정심에다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나 뭐라나 하면서 진짜 인간 이하의 말을 내뱉기도 했어요. 엄마의 완강한 반대만 아니었으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제가 정말 힘들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사이 친정엄마는 어느덧 60이 넘으신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쉬지 않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죠. 자신이 벌지 않으시면 앞으로 노년에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하다고 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의 안색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유 없이 살도 빠지시고 자도 계속 피곤하다고만 하셨고요. 급기야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일을 당분간 하실 수가 없게 되었고 저는 그런 엄마에게 생활비와 병원 검진을 하시라고 돈을 드렸죠. 그런데 그걸 남편이 알게 된 모양이에요. 남편은 워낙에 돈 쪽으로는 눈이 밝고 눈치가 빠른 스타일이거든요. 2달에 걸쳐 200만 원쯤을 건네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로 남편은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뭐야? 누구 맘대로 돈을 갖다 바쳐? 아니, 엄마가 몸이 너무 좋지 않고 일도 못하시고 하니까 당장에 집에 들어갈 생활비랑 병원 검진비를 조금 드린 거지. 야, 자기 살 길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니네 엄마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안 되겠다. 나랑 같이 당신 엄마 집에 가자. 가서 내가 직접 말씀드려야겠어. 우리 집 등골 빼먹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고. 뭐? 당신 너무하다 정말. 우리 엄마가 뭐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몸이 편찮으시다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왜 그래 도대체?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로 저희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정말 남편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말을 저희 엄마한테 했습니다. 누가 딸내미 등골 빼먹으라고 했어요? 뼈 빠지게 번 돈을 말이야.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이따위로 없나? 아, 최서방 왔어? 그게 내가 아무리 안 받는다고 해도 그건 내가 다 안 쓰고 갖고 있으니까 남은 돈 다시 돌려줄게. 미안하네 최서방. 내가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아휴, 저 무식한 년도 장모라고. 내가 미친놈이지. 이런 집에 뭘 보고 결혼을 했냐. 남편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에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을 한 대 후려 갈겨버렸어요.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넌 인간도 아니야. 어디서 장모를 그렇게 말해? 너는 네 앞길에 도움되는 사람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짐승으로 생각하는 놈이야. 너 같은 놈을 믿고 지금까지 산 내가 잘못이야. 우리 이혼해. 헤어져.